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까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론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초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단일 후보로 2번 더 나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사선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정 회장은 올 들어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은 3선부터는 국제기구 임원직을 맡게 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한데 정 회장이 이 요건을 충족한 거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수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대한축구협회 파트너가 되고 최근엔 정 회장이 축구 관련 자서전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축구협회장 사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컵 유치 실패, 국제축구연맹 피파 평의회의원 선거, 낙선, 승부조작범 등 축구인 사면 강행 및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철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및 성적 부진과 재택근무에 따른 경질 사태, 홍명보 낙하산 선임 사태 등으로 축구계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선임 과정에서 답정너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라고 묻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에 경기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가 결정한 2025년도 총 예산은 7조 1,2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 1,6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체부 안에 예산이 7조 원을 넘긴 건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 원 3.6% 증액된 1조 6,751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츠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츠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필하모니로 꼽히는 뉴욕 필하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